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테마가 강했는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타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3월 17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불거졌던 금융불안 여파가 미국과 스위스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태에도 유럽에서 ECB에서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강세로 마무리되었고요. 어제 강했던 반도체주 또 로봇 관련주 오늘도 그 추세가 이어졌고 바이오 관련주도 돋보였습니다. 그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어제 시장 변동성 상하박 압력을 모두 받으며 위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내내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장 출발 1% 넘게 상승하며 갭상승 출발한 지수는 시작 이후에는 상승을 좀 제한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 전반 그래도 훈풍이 불면서 어제 대비 0.75% 오른 2,395.69포인트로 오늘 거래 끝을 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장 마감 이후에 매수로 들어오면서 800억 원가량 담았고요. 기관도 장 초반보다는 물량을 좀 줄이면서 800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초반에는 매수로 들어오다가 매도로 전환하면서 1,7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790 윗단으로 1% 넘게 크게 오르면서 출발한 지수는 잠시 조정을 받다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그 힘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2% 가까이 오르면서 790.7.39포인트로 800선 목전에 두고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일찍부터 매수세를 자리 잡았습니다. 1,500억 원, 1,0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았고요. 반면에 개인은 오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이번 주 내내 하루 걸러 하루꼴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환율이 오늘은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이 금융불안 여파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로 어제 대비해서 10원 80전 하락한 1,302원 20전으로 오늘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좀 테마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2차 전지에서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코너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바로 AP위성입니다. 네. 이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전기차주들이 강한 흐름세가 나오면서
그 외 테마들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테마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현재 이런 우주 항공 산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우주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런 이슈로 이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스페이스 X는 국내 진출 목적으로 해서 이런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스페이스X가 적외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 진출을 목적으로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난 8일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 코리아 이런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한 가운데 공식 홈페이지에 2분기부터 국내 위성 서비스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점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다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르면 과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현재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를 하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AP위성, 제노코, 인텔리안테크,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런 우주 항공 산업 전반적인 테마 전체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테마 자체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P 위성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AP 위성의 흐름을 체크하신다면 좋을 텐데요. 네. 어느 정도 상승 추세 위에서 꾸준히 눌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눌리는 흐름은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이 컸다라는 점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눌린 이후에 다시 단기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눌리면서 큰 장대 형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항공 섹터, 스페이스X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위성 전문가님께서도 테마의 수급이 분산되었다 오늘 말해주셨습니다. 연내 스페이스X, 원앱 등의 국내 상륙 이슈로 관련해서 2월에도 강한 흐름 나온 바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 2분기 서비스 시작 예정 소식이 들리며 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심사 과정으로 체크 필요한 점은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공위성, 우주 항공 테마를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더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저도 일단은 오늘 핫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로봇인가요? 네, 로봇입니다. 네, 로봇입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요즘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시장 모멘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SBB 사태도 있었고 유럽에서 뭐 CS 사태도 네. 있었었고 사실 은행 시스템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글로벌적인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사실 미국이 또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 이슈도 있었고요. 뭐 유럽에서도 일단 또 금리를 또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동아시아권 증시 내에서 사실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만 봤을 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아직은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마 로봇 관련주들, 로봇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유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이제 투자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공장에서 활용하는 협동 로봇 제조 로봇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우리가 뭔가 제조를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같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쉽게 말해서 로봇 팔을 생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10년 전에 이제 설립이 돼서 굉장히 좀 유망한,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그래서 작년에 신규 상장했는데 오늘 최근 이슈는 뭐냐면은 최근에 하나도 그렇고 포스코 ICT도 그렇고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 안에서 그리고 좀 유망한 로봇 관련한 신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좀 스몰캡이지만은 이런 신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이용해서 본인의 사업 역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장중에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유로메카는 상한가를 마감을 하면서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은 다음 주에도 또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로봇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 이 로봇이 현재 어디까지 생산량을 증가시켰는지, 그리고 작업량은 얼마나 됐는지, 이것이 다른 기업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매출 면에서, 매출 캐파 면에서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이 성장성 면에서는 다른 기업과 견줄만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차트가 지금 차트 좀 띄워주시면 네. 지금 로봇 관련한 코덱스 ET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굉장히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 시장 안에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다. 뭐 스몰캡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는 충분히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 안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셔서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개별주 장세 말해주시면서 로봇주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삼성전자 외에도 하나 등 대기업 로봇 투자 소식 나오면서 어제부터 로봇 관련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발 금융사태 여파, 그리고 어제 유럽 ECB 금리 인상, 또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FOMC 회의 등 매크로적으로 불안한 장세에도 로봇주 추세 튀었다 들어봤고요. 유로메카는 오늘 그중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강한 추세 보이고 다음 주까지도 좋은 흐름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더 자세한 정보,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가란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를 네. 저도 이제 로봇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명칭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계실까요? 네. 근데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신 거죠? 처음 네. 보신 분들이라든지 하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로봇 중에서 휴보라는 로봇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들 중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로봇입니다. 그 외에 이종보행이라든지 일족보행이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형 로봇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에서 지금 계약을 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이 지능형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AI와 연관이 되어서 대기업들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기업에서 네. 지능형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IoT와 접목되어서 가져가는 부분, 이런 것들 모두가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요 대기업들이 알짜 로봇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로봇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화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이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메인 사업들 외에도 제2의 먹거리로 가지고 가면서 기업들이 이런 기술력을 확보해서 시장에서 선도해 보겠다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에 지분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강세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술력 좀 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시기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지금 알짜배기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하고 있고, 뭐 이전 2021년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에 관련된 대기업들을 인수한 경험이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로봇용 감속기 부품업체인 SBEB 테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화, 포스코 ICT 이런 기업들, 그리고 LG전자도 뭐 로보스타는 많이 이런 로봇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인수를 했던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들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주가에서 우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든다면 네. 이런 기업 가치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더 본다라면 이 시장에서 지금 단기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네.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월 로봇주 상승세를 이끌었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해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지분 추가 매입 소식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21% 장중에 오르기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7% 상승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로봇주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그 흐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정보를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용 대표님의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요. 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네.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자회사입니다. 셀트리온이 지분 55% 보유한 셀트리온의 자회사고요. 최근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의 국내 유통과 판매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을 살펴보기 전에 셀트리온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 기존의 램시마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겠지만은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고 현재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이제 경영 방침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사실 셀트리온의 매출은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현상 유지가 좀 많이 좀 됐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정도,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 정도 되면서 그리고 뭐 재작년 뭐 3년 전까지만 해도 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매출 캐파는 많이 좀 늘어났지만은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좀 따져보면은 최근에 사실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뭐 팬데믹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만 좀 놓고 보면은 작년에 법인세 환급을 한 90억 정도 환급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현금 흐름은 많이 좀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로나 팬데믹 여파도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감소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이프라인을 너무 공격적으로 또 늘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났던 상황.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아마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그룹주의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사실. 그래서 3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60% 이상 상승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조심 매매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관련한 바이오 종목들은 아마 뭐 다음 주에도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특징주를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모멘텀이 많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로봇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 안에서 셀트리온은 사실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소식으로 인해서 탄력적인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봤을 때 단기성 매매가 좀 최근에 과도하게 국내 시장에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을 하실 때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오면 좀 공략을 좀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최소한 8만 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자회사 셀트리온 제약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소식에 관련주 큰 오름세를 씌워냈는데요. 앞으로 공격적 경영이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 그룹주 모멘텀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런 28일 예정된 조주총회 모멘텀 같이 받으면서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선에서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시면서 이 바이오주 전반 이 다음 주에도 강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로봇주가 좀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한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번 주에 사실 로봇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이 극성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봇 관련한 종목을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도전 상한가 종목에서 공개를 해드릴 힌트는 잠깐 공개해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전략, 매매 전략, 그리고 다음 주 매매 전략, 그리고 4월 달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로봇주에 관련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반도체주까지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테마 내에서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3월 15일에 매수를 했고요. 저출산 관련 대장주인 꿈비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8.92% 오르면서 26,2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꿈비 이미 이전에 수익 달성하고 새롭게 추천해 주신 전략주인데요.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서 네.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 재매수 이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눌리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위치에 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 지지자 라인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단기 고점인 35,500원대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대에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아래 꼬리 부분인 23,000원대 23,000원대 라인을 제가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35,500원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위치에 있지만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이 단기 고점 라인에서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수익 확정하고 나오실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 유효한 관점에서 추천 주셨습니다. 35,500원 라인까지는 보유가 가능하지만 이 상승세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오면 일단 비중을 줄여보고 잔량으로 대응해보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 장중에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종가도 5.61% 오르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또 이 외에도 아모레나 LG 생활건강 화장품 대형주들도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중형 화장품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형 화장품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나오고 있고 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과 그리고 마스크 해제 그리고 중국 비자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은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수급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눌리지 않고 다시 우상향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도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3만 원대 돌파 이후에 3만 원대 돌파 이후에 33,000원대 돌파까지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고 이 라인 흐름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 이후에 우상향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중국 비자 해제 이슈로 단기 수익이 가능하다 말해주시면서 33,000원 돌파 체크하시면서 이후에는 비중 축소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도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인데요. 오늘 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JYP 엔터주도 5%의 큰 상승을 보였는데 엔터 미디어의 미래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는데요. SMCNC는 또 어떤 전략 해주실까요? SMCNC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네. 가격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SMCNC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눌릴 때 4만 원대 라인, 4,000원대 라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4,200원대 라인에서 반등 이후에 이 반등에서는 우리가 크게 눌릴 수 있고 3,300원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저점 지지 이후에 우리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승하기 전, 이슈가 있기 전에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터주들과 미디어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과 JYP 이런 대형 3사들을 위주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도 있겠지만 기존의 매출이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매출 순이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M&A 이슈 외에도
당연히 매출이 높아지고 미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고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가격대는 추가해서 매수 다시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는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역시나 장기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AS 진행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쉽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월요일 추천주였던 센즈랩입니다. 매수일은 14일이었고요. 이 AI 빅데이터 보안 관련주로 개별주 장세의 흐름과 맞게 추천 주신 종목인데요. 센즈랩 어떤 전략 또 주실까요? 센즈랩은 계속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요? 개별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시장이 상승 모멘텀이 많이 없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는 강세를 보여주는 테마주들은 바로 중소형주, 신규 상장주, 개별주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잘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시장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미 증시도 그렇고 유럽발 증시가 굉장히 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게 뭐냐면은 SVB 사태가 어느 정도 4대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25억 달러, 뭐 10억 달러 계속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내 증시의 그 하락 가능성은 좀 적게 봐도 될 것 같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유럽은 이미 금리를 올렸죠. 지금 CS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 3월 달에 지금 미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또 그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연준이 사실은 SVB 사태로 인해서 동결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좀 시각들이 많았었는데요. 유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베이비 스텝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동결을 한 입장,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심리가 좀 약세를 보여줄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개별주를 공략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차트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고 유통 주식 물량이 25%밖에 안 되는 이제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짧은 스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매수해서 장중에 매도하는 전략도 가능한 유효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시장이 빠질 때는 신규 상장주들은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대로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센즈랩을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장의 미증시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오늘장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월요일장도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기존에 계속 AS 해드릴 때 시초가 매수 뭐 강조해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오늘장에 미증식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시초가 매수는 센즈랩은 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면은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 계속 전략 가능하다. 매수 당일날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ECB 금리 인상으로 0.5%포인트와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상, 외국인의 수급이 제한적인 점 연도에 두면서 개별주를 공략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신규 상장주는 시장 조정 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 월요일 시초가 매수는 지양해보고 장중에 눌림 나올 때 매수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AS
AS 종목은 2월 28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어제부터 로봇주 흐름 좋았고 저희가 특징주에서 계속 로봇주 다뤘는데요. 오늘 장중에 23% 급등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7.96%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또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로보티즈는 테마성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만약에 월요일 날 지금 로봇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가지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보티즈를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도주와 지금 가지주를 같이 보시면서 소위 말해서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펀드 자금만 보더라도 지금 네. 로봇 펀드 자금 ETF만 보더라도 굉장히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쉬어갈 때 쉬어가는데요. 로봇 관련주 테마주들이 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실 것 같아요. 언제 잡아야 되지? 이 부분 언제 잡아야 되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헷갈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시면은 아예 그 장중에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월요일장에 양봉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로보티즈도 장중에 매매를 할 수 있다. 상승 관점에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거고요. 이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월요일장에 나는 로봇주를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거니까 노란 톡방 오셔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보티즈 로봇주 중에서 다소 테마 성향이 강하다 말해 주셨습니다. 이 주도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체크하면서 흐름을 살펴보시고요. 로봇주가 올라갈 때 좀 무섭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장중 매매 전략을 말해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봉일 경우에 로보티즈도 장중에 매수 의견 주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대표님의 노란톡에 입장하시며 자세한 전략과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최근 들어 가장 큰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장중에 10% 조정받았고 종가상으로도 8% 넘게 빠지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의 테마가 이제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일까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네. 같고요. 네, 지금 최근에 사실 에코프로의 특징이 뭐냐면 네. 공매도가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공매도가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네.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1,30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물타기를 계속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니 이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봤다가 최근에 이 거래일세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그나마 조금 손실을 복구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로봇 관련한 종목,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랐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관련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사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 좀 됐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지금 매수 물량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 드렸을 당시가 바로 14만 6천 원대 정도, 네, 이 정도였을 겁니다. 2월 초에 매수 사인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거의 20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기인을 했던 것은 사실 2차 전지의 성장성도 있겠지만은
공매도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공매도가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한 종목,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레벨업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도 아마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한 섹터들은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쉬어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20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매도하시면서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수익 실현 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거래 사이에 손실 복구 중으로 보인다 말해주시면서 2차 전지주 주가 많이 오른 만큼 이제는 쉬어가는 구간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다 말해주시면서 8시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시며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AS 진행해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로 LX 세미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계열사로서 이 전장 사업으로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 전지주들이 각광을 받았지만 전장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개별 이슈로 움직이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전기차 관련된 방열비판을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을 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공 이후에 본격적인 생산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매출에도 유의미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등에 쓰이는 고강도, 굉장히 강도가 높고 그리고 높은 방열 성능을 지원하는 이 기판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의 상승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등 이런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육성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장 사업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목표가는 9만 7천 원, 목표가는 3%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는 LX 세미콘이었습니다. LG전자 계열사로 전장 사업 영위하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 기대되는 종목으로 추천 주셨는데요.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인 방열기판 개발에 힘쓰고 있는 점까지 들어봤고요. 목표 수익률 3%, 목표가 9만 7천 원에 손절가 9만 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주는요. 네. 이번 주에 사실 로봇이 잘 갔기 때문에 로봇을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를 준비를 했고요. 힌트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능형 로봇 그리고 자동화 로봇을 전문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3개월간 외국인의 연속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월간 이번 달 계속 매수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봇주 훈풍과 더불어서 해당 종목의 주가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한 종목 오늘 매매 못 하셨다면, 그리고
어제도 매매를 못 하셨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소속방 오셔가지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 봅니다. 10% 정도 보고요. 네. 다음 주 정도에 10% 정도 수익 내고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 방송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승 추세에 맞게 로봇 관련주로 전략주 힌트를 주셨습니다. 최근 3월 동안에 외국인 수입이 유입 중이고 이 자율주행 솔루션 로봇 기업으로 다음 주 내로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또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로봇주가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네.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우리가 사실 로봇주를 왜 다음 주에 매매해야 되느냐. 사실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고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제일 강세를 보여주는 테마주들이 뭐 스펙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신규 상장주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와중에 사실 1월 달부터 레코드를 좀 지켜보면은 로봇 관련한 테마주들이 상당히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에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질주했던 로봇 관련주 또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전략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윤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인 8시부터 들어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FOMC 회의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란 대표님, 다음 주에 우리 증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뭐 다음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우리가 가져왔던 이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네. 미국 은행에서의 위기는 유동성 위기로 끝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위기를 미국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우리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환율 부분 그리고 금리 부분도 3월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안정화시키거나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섹터를 보게 된다면 로봇 섹터는 추가로 당연히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많이 눌렸지만 네. 우리가 여기에서 부품주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폐배터리주들은 추가로 우리가 흐름을 살펴볼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대체로 상방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최근 금융 불안 여파, 유동성 위기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도 훈풍 전망된다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창용 대표님께도 다음 주 시장 전망 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미증시에 굉장히 커플링 현상이 심한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여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외국인이 이거래일세 환매수가 좀 코스닥 쪽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미증시가 오늘 마감이 되면 그리고 앞서서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SBB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미증시가 오늘장에
상승세 속에서 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견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월요일장도 조금은 상승세 속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